지난주 국내 영화계엔 화제작 리턴의 제작 보고회가 열리는가 하면 블록버스터 영화 화려한 휴가의 대대적인 시사회가 열렸고요. 또 심영래 감독의 SF 대작 D-War 등 기대되는 대작들에 대한 소식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 머니투데이의 전영화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 이 리턴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는데 공포 영화 중에 하나예요.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공포 영화가 아니고요. 예. 스릴러 영화고요. 의학 스릴러. 네. 예. 지난 9일 압구정 CGV였죠. 하얀 거탑에 김용민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몰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포 영화와 스릴러 영화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날 그 취재진 중들의 이제 질문 중에서 공포 영화와 차별점이 무엇이냐, 공포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는데 어떻게 뜨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께서는 이규만 감독은 스릴러 영화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많은 기대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동영상과 하이라이트가 약간씩 공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유진상 씨를 비롯해서 김용민 씨와 굉장히 연기들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고, 단지 좀 현장 분위기는, 그러니까 제작 보고의 분위기는 또 이제 영화하고는 또 틀렸어요. 스릴러 영화라면 이제 좀 우울하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날 네. 제작 보고에는 완전히 토크쇼를 방북했어요. 특히나 유준상 씨가 자신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잘 못 들으셨냐? 예. 한 번 더 말하겠다.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었고요.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김태우 씨가 또 제대로 또 잘 받아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김명민 씨, 유준상 씨, 김태우 씨 등등 이 주연 배우들이 모두 다 연기파 배우들이라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영화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리턴은 수술 중 각성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수술 중 각성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지요? 수술 도중에 좀 깨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마취가 풀려있는 상태여서 수술을 받으면서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건데요. 너무너무 상상력이 예, 쉽다네요. 어린 시절에 20년 전 소년 시절에 수술 중 각성으로 고통을 받은 한 아이가 20년이 지난 뒤에 당시 자신을 수술했던 의사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살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당시 그 아이가 과연 누구로 자랐을까?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고요. 김용민 씨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하얀 거탑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의사처럼 마치 수술 중 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마취에는 근육 마취와 신경 마취가 있는데 이건 신경 마취가 풀리는 거다. 의사처럼 너무 설명을 잘하셨고요. 그러게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김용민 씨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하얀 거탑에 그런 자신의 그런 냉철하고 냉혹한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영화를 본다면 조금은 심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너무 부드러운 한 여자만 사랑하는 밑에 부하직원한테도 아주 잘하는 그런 의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하얀 거탑에 출연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또 이제 개봉하게 되면 또 다른 볼거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김명민 씨가 또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는데요. 더더욱 많은 기대가 되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광주 사태를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시사회를 열었어요. 예, 화려한 휴가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화려한 휴가 작전명이었다고 들었나? 예.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당시 신군부의 작전명이었죠. 예. 이것을 전면으로 제목을 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전면으로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화를 보는 순간 굉장히 좀 먹먹했고요. 바로 지난 금요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광주에서 시사회를 가졌었어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네. 현장 분위기는 특히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뤘기 때문에 영남권부터 시사회를 가졌고요. 일부러라도. 현장에서 젊은 층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특히나 이제 대구 시사회는 이 감독 김지훈 감독의 이제 대구 출신인데 부모 어머님께서 시사회에서 보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저렇게 참혹했을 줄은 자기도 상상을 못했다. 네. 그래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또 그 이야기를 광주에서 이제 김지훈 감독이 또 당시 유가족들과 함께 시사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하자 이제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렸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종범 선수. 기아, 이제 광주 기아죠. 예.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야구 팬들이 이
또 왜 이렇게 사랑을 하나, 그 뿌리에는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한몫을 한다는 생각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마침 네. 이날 또 손수건을 갖고 오지 않아서 넥타이로 눈물을 훔쳤다고 해요. 그만큼 일반인들의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화려한 휴가는 규모도 크고 또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영화는 어땠나요? 그만큼의 좀 어떤 게 보여졌나요? 예, 일단 한 100억 원 정도. 예. 100억 원을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그러네요. 굉장한 액수예요, 사실은. 예, 그 중에서 30억 원이 바로 세트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네. 그 시절 이제 80년 광주의 금남로 그리고 또 전주 광주 이제 도청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현실성 있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더욱더 그 많은 좀 아픔이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졌고요. 네. 그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좀 요즘 분들이 벌써 잘 모를 만한 그런 설마 저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중했고요. 영화적인 완성도로는 이제 뭐 제가 감히 평가를 하자면 2시간 남짓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속도감이 있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예. 단지 이제 의미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 조연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가 곳곳에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네. 그 시절에 그곳에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웃음도 가득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면에서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렇다면 영화를 보시면서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뭐 웰메이드라고 하지만 뭐든지 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작품은 없겠죠. 예.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이런 건 있었어요. 물론 일부 연기자들의 연기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속도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참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네. 후반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이제 전남 광주 도청 이제 그 계엄군의 이제 진압 작전을 다루고 있는 그 장면이 방영이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약간은 좀 더 치고 올라갔으면 더 눈물을 자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제작진 아무래도 광주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욱더 이제 감성적으로 이렇게 건드려서 울게 한다기보다는 그 시절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사회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조금 무게감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영화의 경우 흥행에는 좀 약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영화는 어떻게 흥행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먼저 화려한 휴가는 그 100억 원 제작비를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원이 투입된 상업 영화예요.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면 재미를 위한 영화예요. 네. 그 진지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분명히 상업적인 영화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서도 곳곳에 웃음이 담겨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젊은 관객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찾느냐 거기에 따라 흥행이 결정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재작년 2003년이었죠. 크게 히트를 친 실미도 같은 경우. 네. 그게 결코 그 단순하고 오락적인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영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상업 영화로서 좀 재밌다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화제작이죠. 심영래 감독의 영화 디워의 괴물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괴물은 사실 지금 공개됐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긴 분량이 공개된 거죠. 이제 이무기뿐만이 아니라 이무기에 딸린 이제 또 졸개의 괴물들이 많아요. 그 괴물들이 소개가 됐고요. 정식으로 아직 시사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시사회는 그 취재를 상대로 한 시사회는 다음 주에 미국에서 거행이 되고요. 저도 갑니다. 가세요. 네, 거기 예. 가서 그것을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3일에 바로 이제 한국 취재진과 배급 시사회를 가지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디워에 대한 그동안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이런 것들에 이제 뚜껑이 말하자면 열린다는 거겠죠.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예고편과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CG는 굉장한데 스토리는 약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영화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그 베타 프로그램만 보고 이 스토리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요. 또 CG가 얼마만큼 또 전체 그 영화에 잘 녹아나 있나 이건 역시 작품을 보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직까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주 갔다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직접 또 가서 현재 반응까지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D1은 사실 마케팅 면으로도 참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었던 작품이에요. 심영래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 사실 심영래 감독께서 이제 한동안 언론에 이제 노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 비공개지만, 심영래 감독과 또 영화 이제 취재 기자들이 사실은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기사화는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미국의 유력 인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뚜껑을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상상 플러스와 이제 무릎팍도사에 이제 본인이 출연을 해서, 예. 특히나 무릎팍도사 같은 경우는 개그계의 대선배니까, 강호동 씨에 비해서. 예. 그 둘의 이제 입담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도 같고요. 더 주목할 점은 또 심영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시사회하는 데는 안 가세요. 한국에서 활동을 더 주력하신다고 그래요. 예. 영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런 만큼이나 좀 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몰리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심영래 감독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이 영화에 대한 초점은 좀 비켜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은데 그건 역시 영화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개봉작들과 경쟁하느냐도 이 흥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D-월 개봉 시에 함께 개봉하는 개봉작들은 어떤가요? 공포 영화 기담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고요. 예? 또 예전 이제 30년대 시대 병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와 함께 무이라고 공포 영화가 하나 있는데 원래 7월달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청소년 관람 그러니까 15세 목표로 그걸 제출을 했다가 18세 이상 관람가가 나오는 바람에 한 달가량 개봉이 늦춰졌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 디워가 개봉하는 즈음에 개봉을 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즈음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곧바로 붙는 게 없기 때문에 대중 운은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네. 예. 그래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공세 속에서 이 한국 영화 기대주들이 다시 극장가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스타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지고요. 전영화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